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사흘 전 리투아니아와 필리핀은 국방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시절 한국이 쓸데없이 나토를 기웃거렸던 것과 구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발틱 3국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앵글로 섹슨이 러시아, 중국을 물어뜯으라고 지시하자 힘도 없는 것들이 아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자기네들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적대시하면서 경제만 박살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필리핀의 국방협력은 지리적으로 아주 부자연스러운 동맹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뭐라고 멀고 먼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필리핀이 발트에서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건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과거 소련에 속했었던 리투아니아는 독립하면서 지금은 불독 앞에서 치와와처럼 왈왈대는 러소포비아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친하니 덩달아 반중을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빌레 샤칼리엔의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필리핀은 지역 안정, 사회적 지속 가능성, 방위 역량을 보장하는 데 있어 리투아니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샤칼리엔은 리투아니아가 필리핀과 해상 안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발트해에서 활동하는 이웃 국가들의 그림자 해군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47세이고 심리학자였지만 새 리투아니아 내각의 업무 분담으로 국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카야 칼라스와 결은 비슷하지만 칼라스보다는 조금 덜 미쳤습니다. 언사에 있어서는 다소 절제되어 있지만 광기는 다를 게 없습니다. 필리핀이 발트에서 러시아 함대를 견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리투아니아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건데 정상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미친 지정학적 구상은 봉봉이라고 부르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이후부터입니다. 그는 친미 노선을 철저히 고수하는데 이는 필리핀에서 반중 노선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매체 부지글자드는 이게 마르코스 가문의 전통이라면서 그에 붙인 마르코스는 제3세기에서 워싱턴의 가장 부패한 개자식들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봉 대통령의 전임자인 두테르테는 미군 기지를 필리핀에서 철수시키고 마닐라를 중국과 모스크바의 동맹국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두테르테는 헤이그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1억 1,500만 명 인구의 필리핀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부지글야드는 봉봉 대통령이 취임한 후 외교 정책의 변화는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와의 무기 구매 계약을 종료하고 미국과의 군사조약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필리핀 섬에는 더 많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필리핀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도 곧 여기에 참여합니다. 리투아니아의 반중 정책은 이전 정권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전 외무장관이자 집권당 대표였던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부터 비롯되는데 그는 부잣집 아들, 히스테리 환자, 러시아 혐오증 환자, 얼간이었다고 부지글야드는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사람들조차 그를 좋게 평가하지 않아 선거에 지고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는 재직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베이징과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란츠베르기스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초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적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소위 자유세계의 신성한 임무가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것이라는 망상을 가졌습니다. 란츠베르기스는 어리석은 메시아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위 인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타이완과 우호관계를 맺고 빌리우스의 타이완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은 리투아니아를 경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해 확실한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이후 그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베이징의 소위
외교적 폭력을 일러바쳤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란츠베르기스는 퇴임 직전인 지난봄 리투아니아의 새로운 동맹을 찾아 마닐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봉봉은 리투아니아 총리 잉그리다 시마네와 회동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손실만 낳는 지정학을 분명히 달거워하지 않았지만 새 선거 이후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은 계속 중국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 샤칼리에네는 차이든 타이든 타이완 우호협회에 합류했고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러시아에 맞서는 것 외에 중국과 박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중기적으로는 발트해보다 필리핀 근처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야드는 만약 군사적 충돌이 아시아에서 발생할 경우 리투아니아인들도 미국, 필리핀, 타이완과 함께 열심히 중국과 싸워보라고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이나 리투아니아처럼 지정학적으로 관계없는 남의 나라 대결에 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